것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지구의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국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경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돼요.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에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도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만화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정확히 6도 라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6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6도가 2050년에 올 수도 있다라는. 아이고야,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온난화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그 공룡이 대멸종했던 시기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방출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가 우려하는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뭐 사람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이 내려서 이렇게 땅에 쌓여 있는 거를 스노우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팩 하는 것처럼 팩. 근데 날이 추우면 눈이 내려서 이제 녹지 않고 이렇게 켜켜이 계속 쌓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 온난화가 되면서 스노우팩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내린 눈이 금방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보이는 게 이제 스키장의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눈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온난화보다 훨씬 더 온난화가 가속화돼요. 그렇지.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하얀색 물질, 이 물질은 태양빛을 많이 반사합니다. 이 땅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반사하는 거죠. 근데 눈이 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받아버리겠죠.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예. 땅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땅을 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눈이 녹겠죠. 또 녹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구와 마찬가지. 북극에 따뜻해지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눈이 녹으니까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죠. 더 따뜻해지죠. 그러면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다니면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북극에도 그 약간 구멍난 부분을 흰색 페인트로 이렇게 좀 메꾸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학적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네, 네.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네, 맞는 얘기 그래서 하는 지금 하다니까. 훌륭하셔.
기후공학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밋 엔지니어링이라는데 공학 기술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건 우리가 화이트 루프, 하얀 지붕이에요. 하얀 지붕. 그리스 산토리니. 그러니까요. 그게 떠올랐거든요. 온통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큰 도시에서 그렇게 하얗게 실험을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파일럿이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네 또.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하얗지는 않지만 얘는 하얀색과 같은 반사를 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런 거예요. 도로를 하얗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땅을 이게 덮고 있는 눈이 사라져서 그러면 점점 땅이 쉽게 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은 이 수자원의 주요 공급원 중에 하나거든요. 눈이 어느 정도 덮여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녹아서 지하수도 되고 하천수도 되고 강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불이 더 세져요. 건조해지고 이게 수분이 없으니까. 강원도의 영동, 삼척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그죠? 헬기로 막 물 나르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한 70, 80년의 영동 지역의 기상 레코드를 보면 엄청나게 가물이 있었어요. 나무가 다 말라 있어. 그렇죠. 마른 장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팩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얘네들은 보온 역할도 합니다. 겨울에 쌓여 있으면. 눈은 땅 속에 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 워낙 춥고 땅이 여는데 이불처럼 덮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고 오히려 땅 속이 위에보다 더 따뜻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뭐 곤충, 동물들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사라진다. 추운데 담요 걷어내면 어떻게 되죠? 꽝꽝 얼겠죠. 예. 그래서 바로 생물 다양성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후변화로 눈이 사라진다는 거는 좋아하는 스키가 사라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하나씩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2024년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 하시는 분. 작년 사과 괜찮나요? 사과즙 괜찮나요? 사과즙. 아,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개그맨이 3명이 있어가지고. 요즘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부자라고 하죠, 그죠? 심할 때는 뭐 사과 한 개당 뭐 15,000원 정도 이렇게. 15,000원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야, 사과가. 근데 이렇게 사과가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사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일단 수확량이 무조건 줄었거나 먹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진 않을 것이니까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온 피해도 있고 탄저병. 이 탄저병이랑 이렇게 과일 일부분에 까만 점이 생겨서 이제 점점 썩어가는 건데 이제 수확할 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훨씬 더 확산되게 돼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집중호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탄저병이 확산되고 실제로 사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탄저병 이슈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있었는데 단감에서 창궐한 그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농민은 그 농막에서 잠이 들다가 이제 화재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2021년 그보다 한 해 앞서서는 대파와 양상추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막 그때 파테크라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맞아, 기억나. 막 길러서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죠. 위기의 징조고 가격만 오르면 사실은 다행인 거죠.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시절이라는 거죠.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의 생산지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죠? 원래는 대구 사과가 가장 그렇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되면 급상을 하게 심한데요?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어머 어떡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진짜. 만약에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죽였어. 없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다. 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번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죠. 어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나고.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듭니다.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허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허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허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나 너무 슬퍼 지금.